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존재해. 천사는 없냐고 묻는다면 그런 건 없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무튼 악마에게 세 번째 지는 날부터 그 사람의 몸은 악마에게 지배돼. 쉽게 말해 몸은 사람, 머리는 악마지. 나는 벌써 2번 졌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첫 번째는 반 친구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그 친구를 전학가게 만들었어. 그리고 2번째는 할아버지의 호흡기를 떼버렸어.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려는데 악마가 내 안에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뭐 무시할 거지만 드러나 보기로 했어. 악마는 절규하며 소리쳤어. 그만해 제발이라고. 하지만 나는 악마에게 지지 않기로 했어. 해석. 주인공에게는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고 악마는 이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2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도 또다시 악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 셈이었고 이를 본 악마는 그만하라며 절규합니다. 요즘 세상에 악마가 고개를 저을 정도로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악마에게 홀렸다며 뭔가에 씌여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아무리 숨겨도 본성은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답답하다. 사는 게 재미없다. 우리 집은 통금 시간이 있다. 통금 시간을 지키려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뛰어와야 하는 수준이다. 부모님은 여자애가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다고 했다. 웃기지도 않는 말이다.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때 내 눈앞으로 별똥별이 지나갔다. 난 재빨리 소원을 빌었다.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후 난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 꿈에 기괴하고 커다랗게 생긴 별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축하해. 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소원을 빈 건 너밖에 없어서 내가 왔어.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나는 좋아 라고 말했다. 다음날 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누군가 내 손목을 낚아채고 나를 소은이라고 부르며 끌고 가려고 했다.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난 소은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난 그 사람을 밀쳐버리고 반대편으로 도망갔다. 아줌마는 희번덕거리며 날 쫓아왔다. 횡단보도가 깜빡거렸고 트럭이 굉음을 내며 멈췄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들고 있던 전단지는 허공에 흩뿌려졌다. 해석. 주인공은 납치당한 후 납치범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들킬까봐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진 납치범들의 행동에 주인공은 점점 진절머리를 느꼈고 별에게 소원을 빌어 가족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운명의 장난처럼 주인공을 10년이 넘는 시간 내내 찾아다녔던 어머니는 마침내 딸을 찾았지만 눈앞에서 또다시 놓치고 맙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조금 무섭다.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지몽을 종종 꾸곤 했다. 물론 그냥 데자뷰 현상일 수도, 혹은 진짜일 수도 있지만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감당할 게 많고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두려워하게 된 꿈의 내용은 뿌연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희미한 웃음소리를 끝으로 난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날 엄마는 나에게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며 아빠와 따로 살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엄마의 손길이 닿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무 일 없듯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난 성인이 되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양가 가족들과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다. 엄마는 오랜만에 곱게 차려입었다. 설레 보이던 엄마는 식당 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당황해서 엄마를 따라 나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착잡한 표정으로 여자친구의 엄마가 나의 아빠와 바람이 났던 여자라고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아빠의 바람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엄마는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나는 며칠 동안 여자친구에게서 오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결심하고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아 마음이 떠났다고 둘러댔다. 여자친구는 내 얘기를 듣더니 짐 정리도 할 겸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나는 마음이 찢어졌지만 단호하게 그만 가보겠다고 하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내 등 뒤에서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다. 여자친구는 자신을 떠날 거라면 차라리 이러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나는 그제서야 어렸을 때 내가 꾼 예지몽이 엄마가 아빠를 죽이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해석, 주인공이 어렸을 때 꾼 예지몽이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두려워했지만 사실 아빠는 바람이 나서 엄마와 이혼을 한 것이었을 뿐이고 엄마는 주인공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주인공이 본 것은 여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부러움을 한몸에 샀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의 소문과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파티를 열어 그녀를 초대했고 왕자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왕자는 당당하게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왕자는 처음으로 원했지만 갖지 못한 것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왕자는 주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끔찍한 주문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술사는 그녀가 행복했던 추억을 기억해내지 못하도록, 앞으로의 행복한 순간들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저주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불행해지거나 금방 삶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뺏겼음에도 그녀의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난폭한 왕과 그의 일족에 계속되는 악행에 지쳐 힘을 모아 그들을 몰아내버렸고 새로운 지도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왕자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주술사는 불행하게 살고 있을 그녀를 생각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녀에게 건 저주를 풀어주었습니다. 행복한 기억을 되찾아 잘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녀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해석, 사람들은 잠깐의 행복을 위해 고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삽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빼앗겨 닿을 수 없는 심연 저편에 묻혀버린 행복했던 기억은 오히려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행복을 불행만 가득했던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옛날이 사무치게 그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행복이란 감정은 과연 그녀에게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희망이었을까요? 이곳은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위치한 심리 상담소이다. 모든 죽은 영혼들이 거치는 이곳에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의 말을 들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나의 일이다. 오늘 상담한 영혼들은 바로 며칠 전 이승에서 검거된 연쇄 살해범의 손에 살해당한 영혼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몹시도 끔찍했다. 나는 첫 번째 상담을 시작했다. 힘드시겠지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 말을 들은 그녀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은 미쳤어요. 매일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매일 피해 다녔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집요했어요. 그날 밤도 그 사람을 피해 도망갔지만 제가 마주한 건 막다른 골목길이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그 사람은 소름 끼치게 웃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고 이어서 두 번째 상담이 시작됐다. 그녀는 약간 씁쓸해 보이는 미소를 띠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사람은 참 다정했어요. 매일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손을 내밀던 그날, 전 그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괴물과 마주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상담이 이어졌다. 그의 눈은 매우 슬퍼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빠였어요. 저를 키워주고 먹여주었죠. 처음에는 잘해줬어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술에 취하면 집에 돌아와 저를 마구 때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햇빛을 맞으며 기도했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눈을 떠보니 이곳이었어요. 아빠가 잡혀서 다행이에요. 아무도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게 다예요. 해석,
연쇄 살해범이 죽이고 고문한 존재들은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믿고 의지하던 혹은 친절했던 사람이 괴물로 변한 모습을 보며 고통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죽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 뿐이었습니다.